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감동적이고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릴 국뽕이 차오른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이보그 올림픽이라 불리는 사이베슬론을 들어보셨나요? 장애를 극복하고 첨단 기술이 만들어내는 희망을 직접 보여주는 대회인데요. 오늘은 스위스 알프스에서 시작해 한국의 첨단 기술과 만나 한 가족의 꿈을 이루게 한 놀라운 여정을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산드라 루나, 스위스 연방공과대학교에서 기계공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입니다. 오늘은 저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된 최근의 특별한 경험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 시작은 4년마다 열리는 세계적인 로봇 기술 경연 대회 사이베슬론 2024였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한국 KAIST 팀의 놀라운 성과를 직접 목격하며 잊을 수 없는 감동을 느꼈고, 그 감동은 제 삶의 새로운 목표를 선물했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풀어가려면 먼저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3살이던 저는 매일 아침 7시 알람 소리에 맞춰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로 펼쳐진 알프스 설산은 저에게 가장 익숙한 풍경이자 자부심의 상징이었죠. 그 웅장한 설산을 바라보며 저는 늘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스위스 스키 국가대표 선수로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설원을 가르며 세계의 주목을 받는 영웅이셨어요. 하지만 그날의 사고는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습니다. 제가 8살이었던 어느 겨울, 아버지는 훈련 중 치명적인 부상을 입으셨고 하반신 마비라는 끔찍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아버지의 삶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창밖 설산을 바라보는 것이 일상의 전부가 되었죠. 제게 설산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잃어버린 꿈을 상기시키는 슬픈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제 삶은 평범하게 흘러가는 듯했지만 중학교에 전학 온 일본 학생 스즈키로 인해 다시 한번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스즈키는 첫날부터 차가운 태도와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위를 압도하며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거부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제가 아버지의 사진을 볼 때마다 묘한 표정을 지었죠. 그러던 어느 날, 체육복을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사건을 시작으로 스즈키의 괴롭힘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의 조롱은 종종 아버지의 장애를 겨냥했으며 그날의 상처는 제 마음에 깊은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가장 잊을 수 없는 날은 학교 축제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피아노 연주를 마치고 내려오던 순간, 스즈키는 무대 위로 올라가 휠체어에 앉아 계신 아버지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저는 분노에 차올랐지만 주먹을 꽉 쥔 채 참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조용한 전학생 김상균이 번개처럼 무대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는 스즈키의 팔을 단숨에 꺾으며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휠체어에 앉았다고 해서 자유를 잃은 게 아니야. 그분은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라고. 강당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스즈키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상규는 제가 가진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저와 우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상균과 저는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온 전학생으로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태권도 수련으로 단련된 강인한 내면을 지닌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상균이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 할아버지도 루게릭병으로 투병 중이셔. 점점 몸을 움직이기 어려워하시는 걸 보면서 내가 사람을 돕는 기술을 개발해야겠다고 결심했어. 상규는 할아버지가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답답해하셨는지 털어놓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으니 제게도 아버지를 위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결심이 들더군요. 그 이후로 우리는 함께 재활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상규는 그곳에서 자신이 한국에서 배운 마사지를 활용해 환자들의 어깨를 주무르며 환한 미소를 선사하곤 했습니다. 그 모습은 그야말로 따뜻한 감동 그 자체였죠. 시간은 흘러 상규는 한국으로 돌아갔고 저는 스위스에 남아 학업에 몰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연락을 이어갔지만 바쁜 일상과 시차로 점점 뜸해졌어요. 대학원에 진학한 후 저는 웨어러블 로봇 공학 연구에 열중하게 되었습니다. 늘 창문 너머 설산을 바라보며 언젠가 아버지가 다시 그 설산을 누빌 수 있는 날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되새기며요. 그런데 몇 년 후 국제의공학 컨퍼런스에서 김상균이라는 이름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KAIST에서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술로 네이처 논문에 이름을 올리며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사이베슬론 2024를 준비하던 어느 날 상균과 다시 재회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그는 변함없는 눈빛으로 저를 반겼고 우리는 마치 어제 헤어진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이번 대회는 전 세계 26개국 팀들이 참가한 가운데 웨어러블 로봇 종목이 특히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스위스 팀은 4년 동안 치열하게 준비했지만 대회 초반부터 기술적 문제로 난항을 겪었어요. 대회의 하이라이트는 KAIST 팀의 등장 순간이었습니다. 김상균과 그의 팀은 워크온 슈트 F1이라는 웨어러블 로봇을 선보이며 압도적인 기술력을 자랑했습니다. 하반신 마비를 겪은 연구원 김승환이 워크온 슈트를 착용하자 그는 마치 정상인처럼 자유롭게 걷고 요리를 하고 물건을 옮기며 모든 미션을 완벽히 수행했죠. 그 광경을 보고 있자니 제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혹시 아버지도 이 기술로 다시 설산을 누비실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KAIST 팀의 놀라운 시연은 단순한 경기를 넘어 새로운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김승환 연구원이 웨어러블 로봇을 입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은 그 자체로 감동이었죠. 특히 로봇이 그의 몸에 정확히 맞춰 밀착된 순간 기술의 한계가 얼마나 뛰어넘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주어진 모든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는데 그 중에서도 좁은 의자 사이를 걷는 미션과 요리를 완성하는 미션은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관절마다 정교하게 장착된 12개의 모터와 초당 1000번씩 균형을 측정하는 센서 덕분에 그의 움직임은 마치 건강한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특히 김승환 연구원이 주방에서 허리를 굽히고 채소를 써는 모습은 저를 완전히 몰입하게 했습니다. 과거 아버지가 주말마다 가족들을 위해 요리를 해주시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은 제 가슴 깊은 곳에서 감동을 일으키며 웨어러블 로봇 기술이 단순한 보조 기구를 넘어 삶의 질 자체를 혁신할 수 있음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우리 스위스 팀도 포기하지 않고 다음 미션에 도전했습니다. 비록 기술적 한계로 인해 KAIST 팀만큼 완벽한 성과를 내진 못했지만 아버지를 위한 목표를 되새기며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KAIST 팀의 기술력을 목격하며 제 마음속에는 하나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기술이라면 아버지를 다시 설산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 거야. 대회가 끝난 후 저는 상균과 함께 KAIST의 연구소를 방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곳에서 직접 워크온 슈트의 작동 원리와 개발 과정을 듣고 배울 기회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그날 밤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아버지의 옛 코치였던 토마스 코치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갑작스럽게 아버지의 사고에 얽힌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내 아버지의 사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 일본의 오사카 스포츠사가 진행한 스키 장비 프로젝트 때문이었지. 그들은 미완성된 제품을 실험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했었단다.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는 다름 아닌 스즈키의 아버지였고
아버지의 사고 이후 모든 진실은 철저히 은폐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단순히 불운한 사고라고 여겼던 일이 누군가의 이기심과 부주의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인생을 망가뜨린 장본인이 스즈키의 가족과 연결되어 있었다니 그동안의 스즈키의 행동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균의 따뜻한 말이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 너희 아버지가 설산의 자유를 다시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 말에 저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스위스의 전통적인 스키 기술과 KAIST의 첨단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술을 결합해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스키를 즐길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기로 말입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알프스의 설산은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슬픔을 상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희망과 도전을 의미하는 곳으로 거듭났죠. KAIST와 협력하며 저는 아버지가 다시 설산을 누비는 그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사이베슬론 2024 대회는 끝났지만 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대회장에서 목격한 KAIST 팀의 놀라운 기술력, 그리고 상균의 끊임없는 도전 정신은 제게 커다란 영감을 주었죠. 이 기술이라면 아버지가 다시 설산을 누빌 수 있을 거야. 그날 이후 저는 스위스의 전통적인 스키 기술과 KAIST의 첨단 로봇 기술을 결합한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단순히 걷는 것을 넘어서 다시 설산을 가르는 스키 선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죠. 대회가 끝난 뒤 저는 상균의 초대로 KAIST의 연구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상균은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술이 웨어러블 로봇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기술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기술력과 섬세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KAIST 팀이 사용한 워크온 슈트는 단순한 기능적 보조를 넘어 사용자의 자존감과 존엄성까지 고려한 디자인이었어요. 특히 장애인 스스로 장비를 착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스위스와 한국의 협력으로 시작된 새로운 프로젝트는 안전하고 자유로운 스키 장비 개발을 목표로 했습니다. KAIST의 기술로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뇌기계 인터페이스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가 스키를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었죠. 그 첫 테스트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설산을 향해 미끄러지며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오늘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알프스 설산이 더 이상 아버지의 슬픔을 상징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 가족에게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KAIST와 함께한 협력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감동적인 도전이었고, 저는 그 도전을 통해 제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설산을 다시 누비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세상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운 딸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스위스의 설산에서 시작된 한 가족의 이야기가 한국의 첨단 기술과 만나며 희망과 꿈을 이룬 과정이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한국 KAIST 팀의 웨어러블 로봇 기술처럼 기술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놀라운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따뜻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